오늘도 흥미로운 작품들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께 소개드릴 첫 영화는 바로 하얀 차를 탄 여자입니다. 그럼 언니랑 둘이 같이 있었겠네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이 영화는 2월 4일 디즈니 플러스 단독 공개로 전 세계에 알려질 예정인데요. 정려원 배우가 7년 만에 복귀하는 데다가 이정은 배우가 형사를 맡아 뜻밖의 신선함을 자랑하고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폭설이 내리던 새벽, 도경이란 여자가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여자가 자기 언니라고 데려온 사람이 그녀의 친언니가 아니라는 점이죠. 친언니 아니라는데요? 그럼 저 수술대 위에 있는 여자는 누군데? 이 외에도 모든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 형사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등장인물들이 범인의 정체를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도경이 작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죠. 유도경 씨 작가인 거 알았어요? 범인은 도경 씨인 걸 본인이 찌른 거지. 그리고 형사들조차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시간, 3시간, 5시간, 9시간. 이 영화는 촬영 단계에서 2부작 드라마 제작까지 고려할 정도로 엄청나게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한 편의 영화로 재탄생한 독특한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 덕분인지 샌디에이고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국제영화상을 받았으며 각종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죠. 지난 10월 개봉한 이력이 있지만 요즘 한국 작품 고르는 눈이 좋은 디즈니 플러스가 2월 4일 단독 공개 티켓을 따갔으니 한국형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니 핸드폰에 갑자기 언니도 모르는 앱이 자동으로 깔렸어. 실행해 본다 안 한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더 춥게 만들어줄 영화 귀신 부르는 앱 0입니다. 특수청소업체에서 죽은 사람들 핸드폰 모아다 넘겼는데 죽은 사람들? 절대 보면 안 된다. 호기심 많은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장난삼아 만든 귀신 감지 앱 0을 개발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에게나 이 앱이 무작위로 설치되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점은 일반 상업 영화와 다르게 6명의 신인 감독들이 협업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 캐스팅 또한 실험적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알리, 아누팜,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브 채널 띠브 인기 배우 김규남. 엄마, 남자들은 왜 그럴까? 오빠 안 씻었지? 빨리 씻어. 뭐야? 씻었어? 어떻게 5분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개성 있는 신인 배우들이 여러 참여했다고 하죠. 게다가 2026년 테크호러 작품이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들고 나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이 좋은 기회로 이 영화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주를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his world has been broken by an enemy we did not yet understand. 바로 영화 월드브레이커입니다. 현실에 갑자기 차원의 틈이 열리고 그 틈에서 정체불명의 괴물들 일명 브레이커가 쏟아져 나온 뒤 5년이 지난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중세 기사단에서 영감을 얻은 클랜 공동체를 만들어 저항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주인공 존은 딸을 지키기 위해 외딴 섬에 숨겨 키우며 전투 기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It's not easy surviving out here. We have to be careful. We have to be smart. 그의 부인은 얼마 전까지 괴물들과 싸우며 전설로 이름을 날렸으나 어느 순간 실종되고 어느 날 그들이 머물던 섬에 한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심장한 아이 때문에 그 섬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괴물 때문에 강제로 중세 문명으로 돌아간 독특한 설정과 B급 영화 같은 데 출연한 A급 배우들 덕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Together we're gonna slay every single breaker. 올해 1월 말 북미에선 개봉을 마쳤고 한국에선 늦어도 하반기까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연인 루크 에반스 배우가 한국 팬들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할 정도이니 크리처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심새끼 마냥 날뛰는 올해 넷플릭스 기대작 중 하나인 로드인데요. 작년 하반기 제작이 확정된 직후 바로 촬영에 돌입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건 DP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손석구가 한국 형사로 등장하며 일본 배우 나가야마 에이타가 일본 형사로 캐스팅됐는데요. 그 외에도 지옥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김신록 배우, 오징어 게임에 등장해 글로벌 스타가 된 박희순,
이외에도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캐스팅부터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죠. 대체 무슨 작품이길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된 건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도쿄 한복판에서 사지가 비틀린 시체가 발견되고 그 주변의 벽에는 한국어로 된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와중 한국에도 팔다리가 뒤틀린 시신과 함께 일본어 다잉 메시지가 발견되죠. 그렇게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란 걸 알게 된 한국 형사와 일본 형사가 힘을 합쳐 이걸 파헤치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푸른 길이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두고 있어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이고 한국 넷플릭스 최초로 일본 현지 배우와 함께 투톱 주연을 세운 드라마인데요. 손석구는 촬영을 위해 일본어 발음을 교정받고 상대 배우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로드라는 이름의 가제로 발표되긴 했지만 앞으로 드라마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이 작품을 이제 K범죄 스릴러도 국제 콘텐츠가 된다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준비 중인 만큼 2026년을 빛낼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난 아닌데? 대거와 제빵을 하시던 분들이 다 모일 수 있구나.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 예능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흑백요리사 디저트 버전 천하제빵입니다.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2가 나오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덕분인지 K요리대회 콘텐츠가 힘을 받아 MBN에서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심지어 진짜로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과거 마스터셰프 코리아에 등장한 노이영부터 최현욱 씨, 대답하세요. 내가 해드릴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도의 배열. 아, 나 답답해. 다양한 제빵 아마추어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의 파티시에까지 의외로 엄청난 캐스팅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Daily staple here, so no worries. Le pain français, ne serait-il pas plus délicieux? 현재 디저트를 좋아하는 여성분들 사이에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1세대 스타 셰프님. 스타 셰프님이요? 네, 과연 베이커리마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여전히 새로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소 침체되고 있는 한국 영화계를 돌아볼 다큐멘터리 영화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입니다. 이 영화는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인데요. 당신이 직접 카메라맨 겸 인터뷰어로 등장하며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박 감독님께 좋은 영화라는 것은 어떤 영화인가요? I would say 개인의 좁은 세계를 깨주는 영화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벨기에 릭배성 감독 등 세계적인 거장들까지 등장하죠. You look very well. Thank you. You too. 과연 영화관이란 무엇이며 영화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데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진실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C'est le lieu de la grande évasion. 특히 범죄도시, 야당 등 상업영화에 투자하는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배급하며 주목받았는데요. 저 또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러 갈 예정이고 극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애니메이션이 연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무려 600만에 가까운 관객을 유치하며 연달아 기록을 갱신했던 귀멸의 칼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영화 체인소맨 극장판 자객편에 대한 소식입니다. 1편이었던 체인소맨 레제편은 한국 개봉 49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넷플릭스 구독자가 압도적으로 성장한 덕분에 낙수 효과를 본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레제편이 공개된 직후 2편인 자객편 제작이 빠르게 확정되었으며 작년부터 제작이 시작돼 올해 10월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난리야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청년에게 악마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며 체인소맨으로 활동하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렇게 호평을 받는 이유는 작화 퀄리티가 미쳐 날뛰는 데다가 욕망, 죽음, 자유 등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고 주요 캐릭터가 죽는 예측 불허의 전개 그리고 지금까지 등장한 애니메이션에 없는 힙한 감성을 지니고 있죠. 네, 都会はいいとこかい. 이번 자객편에선 지옥에 떨어진 덴지 일행이 등장할 예정이고 여긴 흔히 알고 있는 종교적 의미의 지옥이 아니라 악마가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특히 현실에서 죽은 악마는 그 악마가 상징하는 개념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서 지옥에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데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악마는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원작 팬들 사이에선 체인소맨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무서운 파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중인 체인소맨 정주행부터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원나블이 있었다면
하면 지금 세대에겐 귀주톱이 있는데요. 바로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톱맨이죠. 그러나 많은 만화 팬들이 이 작품을 빼놓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넷플릭스가 실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작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나루토가 완결됐을 당시, 그리고 역대 최악의 작품 보루토가 나오기 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나이아입니다. 실제로 만화책이 무려 1억 부가 넘게 판매되었고, 진성 애니팬들은 귀주톱 자리에 나이아가 없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 정도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그림체를 따지는 사람이 많아졌고, 나이아는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림체이기 때문에 고점이 낮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애니메이션이 조금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데 나이아는 희망적인 느낌이 강해 트렌드를 벗어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넷플릭스가,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제작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피스가 있죠. 아무튼 나이아는 인구의 80%가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지닌 세계에서 무개성으로 태어난 소년 미도리아가 주인공이며, 우연하게 전설적인 히어로 올마이트를 만나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내부에선 이 작품을 원피스 실사 드라마에 이은 애니 명작 실사화 라인업의 메인 키로 꼽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추가 소식이 있다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피였습니다.